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016년도 들어가지고 첫째 주 경마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마가 주간인데 시작될 텐데요. 자, 먼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방송을 볼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자존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의견을 제가요 그 사람의 의견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분 글대로 제가 좀 잘난 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그분은 당연히 보고 제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스스로한테 그렇습니다. 왜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전달했다는 그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 지금 많이 글쎄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고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분에게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잘못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당연히 이 방송을 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게시판에 또 글을 올리신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왜 이렇게 좀 그래요? 0405님이 그 경마를 시작한 지 17년쯤 됐고 이렇게 좀 한 거는 6, 7년 정도 됐다. 이런 얘기인데, 가격이 올랐는데 좀 문자를 좀 바꿔라. 그 얘기인데 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문자를 바꾼다. 물론 이제 맞습니다. 컨디션 좋은 말, 일단 컨디션 좋은 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조교 좋은 말, 하나, 둘. 그 다음에 추천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을 하나 2를 정했어요. 그래 놓고 1 주력, 조교 좋은 말, 4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이면 이런 3번이나 5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국을 많이 놓쳤다 이제 얘기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뭘 하나 머리를 잡았어요. 이게 인기 예를 들어서 한 7, 8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인기 1위권은 당연히 있을 거고, 인기 1위권, 그 다음에 인기 2위권이 있을 거고, 이 인기 3위권까지 못 가더라고요. 이게 안 가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가는 편이죠. 옛날에는 여기서 다 끝났죠. 999 이렇게 들어와서 999 놓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놓친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그거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머리에 하나 이제 구국을 봤어요. 어떤 경주에. 그다음에 일머리에 2, 3. 딱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4번, 5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좁히느냐. 여러분들이 4번, 5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네 방을 더 부르면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여러분들은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주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방어라도 한번 맞춰보시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로 가세요. 근데 물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제가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일단 한번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뭐 회사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고 제 스스로 하면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뭐예요? 자, 제가 그 스노우 카리스마를 8번 스노우 카리스마를 이게 귀가 얇으면 그래요. 스노우 카리스마. 이게 귀가 얇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날 1번을 어린이를 낳죠. 1번이 뭐죠? 시티즌 M입니다. 시티즌 M인데 이게 뛰기 전에 그냥 광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마필의 어떤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이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원래는 이게 좀 이마필이 더 뛴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었었습니다. 기본권으로 13 별도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1번, 8번, 그 다음에 14번 강남제비가 외곽 게이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머리에 8 주력, 13, 14 방어 이렇게 가가지고 8, 13이 들어와서 65.5배. 제가 생각했던 배당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히메다님 그 블로그에서 맞췄다고 그랬죠. 8, 13, 6, 3복승시까지 맞추고 나중에 뭐 방어로 맞추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거죠. 다른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신 분들은 못 맞췄어요. 1머리에 8, 13.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메다님 말고 예를 들면은 좀 예를 하나 그냥 좀 사설인데요. 전에 그 히메다님 아시죠? 그 전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제가 꼭 1머리에 2, 3 하면은 이게 99예요. 999예요. 이거 제가 어떤 뭐 축을 잘못 놨든 어쨌든 간에 꼭 이거를 꼭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저는 천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 게 아니라 안전장치는 꼭 해두고 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팅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실 줄 안다랄까요? 그런 배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르면 사실 배팅을 못해요. 그죠? 근데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팅은 이런 방법이다. 저는 사실 말씀대로 배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 배팅의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배팅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말 탈 때 제가요 인기 1위 말을 탔습니다. 인기 1위 말을 탔는데 저도 사실 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꼴찌를 와요. 말의 컨디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은 내가 이거 컨디션 정말 아닌데? 그러고 탔는데 1등으로 와요. 그런 경우가 뭐 다는 아니래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배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추천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좀 막무가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막 모르시고 막 배팅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설이 좀 길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273두가 나왔죠. 이번 주에 273두가 나왔고 평균입니다. 보통 270두가 넘죠. 270두, 80두 이렇게 되는데 276두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토요일자에서 준비한 경주는 8경주와 12경주입니다. 두 개밖에 안 돼요. 내일도 두 개밖에 안 돼요. 뭐 꺾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경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지 않습니까? 근데 꺾기가 요거는 좀 봐서 좀 해볼만 하다 하는 경주가 하나 정도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오늘은 8경주와 12경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내일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지금 영하 4도더라고요.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4도예요. 지금 9시 40분이에요. 영하 4도고 내일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가 일요일이 영하 2도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금토일 이렇게 해서 4도, 7도, 2도. 근데 지난주에도 그 일기예보가 영하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다 그래서 좀 이렇게 취입적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맞았어요. 전혀라고는 좀 그렇더라도 하여튼간 안 맞았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일경주 1000m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U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마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여러분들 마번 원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말이 여기서 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서 배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피코 타임입니다. 이 피코 센트럴의 혈통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부 다 고개가 높고 리듬감이 없어요. 점두 운동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요. 열이면 9이 그래요. 가끔 하나 보면은 이제 돌연변이 모계의 혈통을 받은 마필들이 조금 안 그런 마필이 있는데 이 피코 타임이 지금 피코 센트럴이죠. 8주 만에 주행심사에 8주 만에 나오는데 주행심사를 보니까 꽤 괜찮아요. 선행을 나섰죠. 선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행 외곽에 이제 말들을 달고 갔으니까 달고 갔다 그러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었는데 또 안 했다. 아무튼 선행을 가서 모래를 안 맞았어요. 일단 1번 게이트입니다. 오늘 선행을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행을 갈까요?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말의 컨디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하나가 단점이니까 모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훈련 때도 그랬습니다. 안쪽으로 기대요. 기대려고 하는데 제어를 잘했어요, 승환이가. 여러분들 지난번 주에 다른 얘기, 지난주에 전부 다 슈퍼 앤 탱크, 스노우 카리스마 전부 다 유승환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유승환이 정말 흙 속의 진주라 그랬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이 팔려다녀요. 뭐 이마방 저마방 팔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메리트 없어요. 유승환 기수도. 아무튼 잘 제어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많이 들었어요. 훈련도 많이 들었고 실전은 뭐 당연하고요. 요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메모해 주십시오. 저걸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체중 체크 필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주역입니다. 지난번에 누구죠? 찬호. 찬호가 다쳤다네요. 요즘 그래서 찬호가 초반에 무리해서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요. 근데 이마필은 단점이 뭐냐? 체형이 높아요. 체고죠. 체고입니다. 체고가 높으면은 가슴이 얇아요. 이런 마필들은 지구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무리를 하면은 무너져요. 근데 문세영 기수입니다. 어떻게 탈까요? 오늘은 스타트부터 붙들고 갈 겁니다. 이게 취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무리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찬호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는 반대로 탄다고요.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똑같이 타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막권 버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 이탈 3코나 딱 오는 순간 꼬리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상대가 약해져 주면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붙들고 있지만 꽉 붙들고 계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살짝 붙들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있죠. 과천원더. 얘도 보면은 목이 짧아요. 목이 짧고 목을 들고 다녀요. 목을 탁 들고 다녀서 신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옥성이죠? 맞죠? 아닌가? 네, 옥성이가 진 이겼어요. 외곽으로 돌아 나와가지고 진 이겼는데 뭐 여기서 그 정도 뛰면은 그냥 인기 맞아. 다른 말들이 못 뛰는 거지, 못 뛴다는 거지. 얘의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이런 경주. 그다음에 여기 착한 금마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착한 금마는 안으로 기대요. 근데 선행을 나서려고 기를 쓸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제가 요 착한 금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피코 타임을 얼만큼 괴롭히느냐입니다. 요건 반대예요. 피코 타임이 선행을 나서 버리면 착한 금화가 불리해지고, 착한 금화가 선행을 나서면 피코 타임이 그만큼 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마 둘 다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 겁니다. 이미 특히 이제 이 황순도 기수가 뭐 우리 속된 말로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막 초반에 막 무리부터 하잖아요. 한순도 기수는 타는 스타일이. 그러니까는 피코 타임을 얼만큼 괴롭히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배팅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게 컨디션입니다. 현장 컨디션. 과연 착한 금화가 만약에 착한 금화가 좋아. 그다음 피코 타임이 나빠. 아이고 그러면 착한 금화가 선행을 가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막건을 돌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 이상 첫 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 이 앞말 아주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이정원, 전에 서울 경마에 있었던 이정원이라는 예상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한테 그런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다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조교를 보는데 형 안말 경주가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안말 경주는 예시장에서 땀 흘리는 말, 인기마 중에서 땀을 흘리는 말 빼면 무조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얘기를 했나 했던가. 그러니까 땀 흘리는 말은 무조건 아니에요. 그냥 가차 없이 X 빼면 안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내가 어쩌냐고 술 많이 먹었어요. 속이 비었어요. 속이 니글니글 거려. 그러면 여러분들 기운 없죠. 그 다음에 저처럼 많이 먹으면 식은땀 이겁니다. 속이 비면은 그러니까 얘가 뭐 속이 비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속이 꽉 찼어. 그러면 얘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고요. 자, 1번 성읍감돌입니다. 절어요. 참 이런 걸 알고 배팅을 한다. 근데 절지만 이게 과연 경주에 여파를 주는 경주의 능력, 경주력에 어떤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파행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저 몰라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죠. 그래, 관리자, 조교사나 어떤 관리 책임자가 야 나가도 돼. 다리 안 부러져. 저 정도 저는 거는 여태 내가 내 경험으로 수택해 봤어도 자기 정상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렸나? 30조에 이 이성일 기수가 저기 기수했을 때니까 토창구라는 말이 있어요. 토창구. 근데 어느 날 이성일 기수가 탁 나와서 조교를 하는데 말이 절어요. 아주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 단평에다가 이렇게 심하게 저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출전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주가 조교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야, 내 말이 그렇게 전되는데 너 왜 조교하고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교사의 그 권한이에요. 그럼 그 조교사는 저를 욕할 수밖에 없죠. 걔가 뭘 하냐 이거예요. 가까이서 내가 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저거로 저한테 들려왔어요. 요즘에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과삭이라는 겁니다. 과삭. 이거는 경주력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과삭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톱 많이 깎은 거랑 손톱 많이 깎으면 어떻게 아프죠? 자라나면 그만이에요. 손톱은 발굽은 30일에서 40일이면 거의 0.8에서 1cm가 자라나는 겁니다. 깎아요. 잘못 깎아서 저른 겁니다.
그럼 무슨 상관? 손톱 깎아서 여러분들 어디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멀리서 보는데 어떻게 그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조기사 기수가 정보가 좋은 겁니다. 정보 좋아하시는 분들. 자, 성읍강틀이 그래서 파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파행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파가 과연 그럼 예시장 가서 보는 거죠. 얼만큼 경주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좀 보면 되는 거고. 자, 속도 신화입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앞에 붙어가지고 라스트에서 섰죠. 뭐 얘 체형을 보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 얇아요. 460kg짜리 앞말들 보면 체형이 두툼하지가 않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그렇고 뭐 해피 센세이션 조교가 조금 약한데 경쾌해요. 아주 컨디션은 좋아요. 체구가 작아서 조교를 약하게 할 수가 있고 로열 장산 역시 고개 바짝 쳐들어요. 지난번 복귀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단점들을 막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만약에 배팅을 하고 싶으면 단점 이런 거는 따지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서는 무조건 배팅 하시는 분들은 능력만 갖고 배팅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파행이라든가 고개라든가 높은 고개, 뭐 신장력이 없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얘가 요만큼 뛸 거다. 선행을 못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점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배팅을 하실 때는. 그러나 저는 단점이 많은 말들이 있을 때는 물론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경주를 기다리는 건데 이 경주는 그런 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먼데이 머니도 보니까 기록은 늦어서 그렇지 아주 뭐 주행자세나 이런 것들은 유연성 다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위험해요.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자, 두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고요.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경주는 어째 병철이가 몇 배라 그러죠? 2배가 넘을 거라고 그랬던가? 2배? 2배가 넘어. 1번 컴플리트 파워하고 이 상하뻘 강자인데 상하뻘 강자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주행 심사 후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좀 아픈가 그랬더니 뭐 아프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세영 기수가 지난 연말에 말을 안 타가지고 문세영 기수를 태우려고 기승시키기 위해서 좀 딜레이를 시킨 거, 연기를 한 건지 그게 조금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런 것들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컴플리트 파워만 그러니까 이 상하뻘 강자의 그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얘의 어떤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코굴레를 하고 다녀요. 이 코굴레를 하면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걸을 때는 이 속보를 할 때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습보를 할 때 보니까 말이 고개를 딱 쳐들어요. 머리를 쳐들고 신장력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건 장거리에서는 조금 다시 분석을 하셔도 단거리에서는 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죠? 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장점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머리가 높아서 신장력이 없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1번 컴플리트 위너요. 컴플리트 위너인데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3코너까지 여기까지 끌려 나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는데 라스트에서 그래서 말이 탄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어요. 제가 이거 한 몇 번 돌려봤는데 얘도 보면은 코굴레를 하고 다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서 끌려서 중간에 끌려서 라스트에서 힘이 좀 그만큼 힘 소진이 된 건지 요게 조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상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상관할 필요 없냐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이거예요. 그죠? 선행을 가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막 끌고 자시하고 뭐 코굴레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이 없어요.
요거 2배짜리인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하나 드리면 우리 김병철 선수께서는 이 9번 신기원을 노리는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노리지 마십시오. 자, 3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1300m.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주 만에 나오는 라이언 세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언 세리. 라이언 세리.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장점이 없어요. 왜 제가 이마피를 말씀을 드렸냐면 암말이죠. 예, 암말 4살짜리인데 한 470kg 나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마가 가장 좋은 체형에는 470에서 80이에요. 이 순말이도 안 보여요. 너무 크면 둔하고 너무 작으면 주폭이 안 나와요. 이게 좋은데 여기다가 유연성, 상하 바란스,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나중에 근성 이런 것들, 유연성이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타고나는 선천적인 거죠. 근성은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이마피를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뭐 저게 뭐가 있나 다 뒤져봤는데 따라도 못 가고 지난번에 성렬이죠. 팍 두들겨 패서 앞에 가면은 뒤가 없고.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역시 생김새에 비해서 이 유연성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연성이.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 뭐랄까요? 이번에 한번 떴어. 그래가지고 뭐 3, 4차 와서 다음번에 인기가 빵 실려. 그때 이제 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말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라이언 세리 같은 말. 한번 지난번 옥성이가 타는 거 보고 싶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2번 허니버터 니노 같은 니노는 순발력이 없죠. 순발력이 아주 깡난 만필이만 많이 없어요. 순발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결국엔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1300m, 1200m에서도 안 돼. 1300m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추입을 하겠다는 얘기. 얘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1300m 왔다. 자, 1001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라이언 세일이랑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뭐 승환이 탔을 때죠. 한번 승환이 맞아요. 승환일 거예요. 예. 9월 5일이네요. 9월 5일? 9월 5일 전에 8월 16일도 있었는데, 예. 둘 중에 하나 제가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승환이라 이제 그 전에 또 승운이가 타가지고 막 몰고 나와서 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번이네요. 8월 달이네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승환이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승운이가. 근데 이마필은 뭐예요? 발을 꺾어요. 발을 꺾는데 이 발을 꺾는 마필들의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뒤를 못 차요. 뒤가 못 차면은 생각해보자. 못 차기 때문에 뻗고 싶은데 꺾이는 거죠. 뒤가 못 차면 이 발을 꺾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점두를 안 해요. 점두 운동을 거의 안 해요. 발이 높으면 거의 안 해요. 근데 하는 말이 있는데 높이 들고 하는 말들은 점두가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신장력이 있으나 많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인기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 말이 들어와도, 만약에 그 말이 겁나면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이마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스가 약했기 때문에, 그때 승환이가 탔을 때 약했었거든요. 그때 추천드렸었는데도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런 마필들은, 물론 경마가 타이밍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마필은 돈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행운누리도 마찬가지죠. 머리 딱 들고 뛰는 마필. 그리고 얘는 한 발로만 뛰죠. 왼발로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딘가가 지금 오른쪽에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막 왼발로 뛰다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른발이 아파.
아픈데 깽깽이로 막 뛰고 있어. 근데 너무 오래 달리다 보니까 이 왼발도 아파. 그냥 오른발이 아프지만 하는 수 없이 오른발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오른발을 쓸 때, 자, 왼발은 그냥 괜찮으니까 스피드가 나왔어요. 근데 오른발로 탁 바꾸는 순간 오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딱 다운되어 버려요. 그냥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쫙 오는데 왼발, 얘 지금 실전에 보면 왼발로 뛰어요. 조기 때도 왼발로만 뛰고. 오른발로 탁 바꿨어. 바꿔서 스피드가 탁 죽어. 근데 뒤에서 취입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 오는 거야. 그게 능력이에요. 레이즈볼도 있고요. 뭐 레이즈볼드 같은 게 둔탁하죠. 로이카랑 동반 습부하는데 두들겨 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으로 뛸 것 같지만은 이마필 등치가 좋기 때문에 맞죠? 525kg 힘으로 막 뛸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이 발 쓰는 거나 몸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피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도 역시 발은 몇 마리 안 되는데 배당은 없고 그냥 가볍게 공략하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10만 원 갖고 나왔으면 3만 원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3만 원 갖고, 나머지 77만 원은 내가 지금 뒤에서 승부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갖고 장난 놓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10만 원에서 지금 3만 원을 띄워놨어. 근데 내가 이제 만 원을 썼어. 지금 4경주에 만 원을 썼어. 4경주에. 그러면 2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만 원을 투자를, 이제 4경주에 만 원이 아니라 한 경주에 만 원 정도, 조금 강도를 조금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로열 헤이버입니다. 로열 헤이버. 자, 이마필도 역시 발 쓰는 게 뻣뻣하죠. 일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발이 부드럽게 같이 일자를 쓴다는 게 뭐냐면 딱 뛸 때, 그러니까 한 발을 뛸 때 이 발이 나가면서 어깨가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유연성입니다. 신장력. 그게 유연성의 신장력. 신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발만 나가는 거야. 발만 이렇게 뻣뻣. 어깨가 안 나가요. 어깨가 쭉쭉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간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마필인데 얘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있죠. 주폭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주폭이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한계. 딱 한 개 주폭이에요. 거기다가 이 등치 큰 말들은 전구 1000m, 1200은 꾸준히 뛸 수 있지만은 여기다 체구까지 작은 마필들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한 460, 70km 나가죠? 맞을까요? 예, 한 70km까지 나가네요. 450에서 입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뭘 봤냐면, 단점은 이거지만, 뭘 봤냐면은, 근성을 봤어요. 근성을. 딱 한 번인데, 뭐랑 했냐면은, 인디러너? 예. 28열하나. 예, 인디러너. 인디러너라는 그 같은 집의 말인데, 예, 혼합 4군 마필이에요. 근데 얘는 스피드는 좋아요. 순간 스피드가. 근데 뭐냐면은, 자, 인디러너가 여기 있었고, 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뛰는데, 뭐, 요 짧은 구간이니까, 350m 구간이니까는 뭐, 스피드야 그렇다 치더라도, 로열 헤이버가 얘를 이겨먹으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성이에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보면은 말이 탁 귀 뒤로 제끼고, 그러고 뛰려고 해요. 제갈 꽉 물고, 옆에 있는 말한테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요 근성. 얘가 주폭의 한계는 갖고 있지만은, 근성이 이번에 좋더란 얘기입니다. 장산불패. 이 말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최용군의 말. 예, 요거 지금 3박자로 걷죠. 윤승할 때 보세요. 3박자인데 아마 제가 이 오른쪽 앞다리일 겁니다. 오른쪽 앞다리 파행. 요게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와일드킹. 얘도 지금 한쪽 발만 쓰고 다니는 마필이에요. 그다음에 체장이 조금 길어요. 지구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관건이죠. 선행을 어떻게 나설 것이냐, 나설 수 있는 게임이냐 없는 게임이냐 이제 그런 건데, 뭐 일단 안쪽에 지금 시가 에이스가 있어요. 시가 에이스가 지금 얘는 맨날 절죠. 맨날 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부터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몇 번 돼서 한 번 들어왔어요? 3번 들어왔네요. 예, 3번 이겼는데 이길 때마다 상대가 다 약했어요. 그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짜리몽땅한 체형입니다. 짜리몽땅. 목이 짧아. 체장도 짧아. 다리도 짧아. 예, 다 짧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말이 생김새가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짜리몽땅이야. 짜리몽땅한 말이라 왜 단거리만 쓰겠냐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 진영의 거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성기수로 왔어요. 문성기수로 왔는데 이미 조교를 문성기수가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이런 마필들은 여러 번 복귀를 하죠. 근데 얘가 보니까 이 진영의 거인이 뛰는 자세를 보니까 일단 아까 그런 그 로열 헤이버랑 또 거의 비슷한 과예요. 발만 써요. 발만. 목을 안 씁니다. 목을 안 써요. 그리고 목이 약간 들려서 뛰어요. 그러니까 들려서 뛰는 마필 뭐라 그랬어요? 채공. 채공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마필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주 조금 별로 그렇게 저거 하진 않는데 그래서 누구죠? 제가 그 전에 동철이가 선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언제더라? 예, 8월 30일 날 선행을 가서 서요.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에 어떻게 타요? 모가 선행을 가는데 2반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여기서 선행마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깥에서 뛰어요. 붙들어요. 여기서 꽉.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붙들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예요. 앞에 그 숭안이가 선행 가는 마필이었었죠. 예, 딱터와 이겼습니다. 예. 라스트에 땄어요. 조금 얼마 안 이겼어요. 1과 4분의 1 맛이 이겼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부터 스타트부터 또 붙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모를 리가 없죠. 예? 붙들고 탈 겁니다. 붙들고 타는데 얘가 보면은 등치에 비해서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와요. 뭐예요? 물론 요거는 요 마필의 단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실 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결국 그래서 1000m에서는 이 로열 헤버의 어떤 오늘 이번에는 근성을 좀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열 헤버 54kg 조재로 기수 조금 상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진영의 거인이나 이런 것, 시가에이스가 박태종, 문성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능력인데 이만큼으로 지금 치부가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 예를 들어서 90밖에 없는 능력인데 100으로 올라가 버려요. 문세영 기수,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 1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조건이 너무 다 좋아진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지금까지 뛴 어떤 능력만 갖고 따지면 얘네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랬죠. 1월까지는 2015년도 경마 시행 계획을 갖고 얘네들이 움직여요. 근데 마사이가 시행 계획을 1월까지는 이제 그 작년 그 경마 시행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여기 하나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죠? 나이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김수진 아나운서가 이 나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북반부 말들은 미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남반부 말들은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말들이죠. 걔네들은 8월 1일부로 나이가 먹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데 지금 나이 얘기 왜 했냐면은 이 과천대왕입니다. 과천대왕도 있고 많아요. 지금 뭐 7, 8살짜리 지금 많은데 6살짜리가 6살이 돼버려요. 6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글쎄요, 좀 지금 이게 5군이죠. 5군인데 1000m예요. 근데 지난번에 탄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탄 거를 보면 야 그러면 1200에 가야 되는데 1200이나 1300을 가야 되는데 왜 1000m에다 쏠까 이게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네. 왜냐 지난번에 1200을 뛰면서 어떻게 탔는지 아세요? 스타트부터 나와가지고 꽉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쯤에서 경주를 펼쳤고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왼발로 뛰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상대가 앞에 있는 상대를 보면은 다 무뎌졌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주는 뭐 얘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앞에서 우르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다 1000m이기 때문에. 여기 1000m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런 말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기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여기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 중에서 이기고자 하는 말들은 다 1000m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빠른 경주에서 얘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남들 다 100m, 50m 도망가는데 그거를 1000m에서 얘네들이 쓰더라도 얘가 늦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컨디션 좋고요. 다 좋아요. 아까 뭐죠? 위즈 스파크랑 같이 뛸 때 보니까 역시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주폭은 시원시원해요. 근데 말이 사실 이런 마필들은 뛰는 거 보면은 여태까지 5군 있으면요. 490kg짜리가 5군에 있으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뛰고자 하는 의지. 얘 하는 거 보면은 그래요. 죽을 때 하는 거 보면은 널레 다니고 그래요. 근데 막상 또 뭐랑 같이 붙여놓으면 잘 뛰긴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막상 또 실전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고. 세리아킹도 지난번에 선행 갔는데 뭐한테 잡혔어요? 샤키보이? 여러분들 이거 적중시켰던 것 같. 뭐 그렇다 하여튼간 뭐 얘 선행 가서 사키보이한테 잡혔다면은 뭐 이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말이죠. 뭐 상대성인데 별 볼 일 없고. 윤한초도 지금 1000m로 내렸고 천경도 지난주에 쓰려다가 안 썼고 얘도 지금 390km, 400km 나가네요. 400km 간신히 넘어가는데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누구냐면 플라이 불패입니다. 플라이 불패. 근데 얘는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선행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더니 못 가요. 선입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1번 게이트예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 두 번 다 1300이죠? 맞나? 네, 두 번 다 1300을 뛰는데 요게 요 끈기면 요거 정도의 끈기면 1000m에서는 통하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1번 게이트까지 조건이 다 좋아졌어요. 게이트까지. 그죠? 게이트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능력은 없어요. 두 번 뛸 때 보니까는 말이 완전히 통나무예요. 통나무. 단거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티 타임도 보면 인기권인데 얘는 뭐를 못 이기더라? 얘 아워캣을 못 이기더라고요. 늦발하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발을 뻗정다리, 제가 쓰는 뻗정다리,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뻗정다리에다가 일자를 써요. 발을. 그러니까 뻣뻣해 볼 수 없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부드럽게 쭉 던져서 이렇게 앞발이 무릎 밑이 촥촥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독일 병정 걷듯이 이렇게 축축축 뻗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어깨가 안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늦발할 수밖에. 지난번에 요동까지 하더라고. 지난번에 발주 안에서 요동까지 했습니다. 플라이 불패를 축으로 해도 이 경주는 좀 분산 배팅이 돼야 돼요. 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단점들만 많이 보이는 마필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수성 캡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수성 캡틴 천지스톰에게 졌지만은 뭐죠? 뒷말이 비키라이입니다. 430kg짜리 비키라이. 뭐 언젠가 한번 바닥에서 날라오는데 날라오다 만마필. 첫 번째 데뷔전 때 그랬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뭐예요? 킹스탑.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킹스탑. 뭐 이런 경주에서 선행 가면 못 오겠습니까? 해놓고 얘가 뭐가 단점이라 그랬어요? 뒷다리.
뒷다리가 안 들어가는 짧게 차는 경직된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못 가거나 초반 무리를 하면 라스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뻣뻣한 뒷다리를 갖고 있는 마필은. 근데 그런 마필에게 졌어요. 근데 일단은 이 마필이 어떤 잠재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그러니까 모든 걸 꺼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 답은 선행밖에 없는데 여기서 선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따라가서는 조금 곤란할 거고. 그다음에 세명 라이트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어요. 기록이 이렇게 좋은데 인기가 없어요. 뭐 당연하죠. 이마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말씀 안 드릴 거고. 수입 2000입니다. 깡바닥에서 날라왔어요. 깡바닥에서 날라올 때는 여러분들 분석할 때 뭘 분석을 하냐면 앞에 있는 11마리가 12마리가 출전했다면 앞에 있는 11마리가 어떻게 뛰느냐. 얘네들이 다 섰어요. 초반이 빨랐느냐? 아니면 라스트에도 다 섰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취입이 됐을 때는 수입 2000이 취입이 됐을 때는 어떤 그 얘의 취입력을 보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입 2000의 취입력을 보면 안 돼요. 그 경주의 흐름을 봐야죠. 얘가 취입할 수 있는 여건이었었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취입이 안 됐어요? 그 전 경주는 하다 말잖아요. 그 경주는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경주는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취입이 됐고 외곽으로 뺐는데 이 마필인가요? 라스트에 좀 기댔던 거죠. 기댔던 마필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복귀를 해도 이거 찾아야 되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안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돌풍입니다. 가능성. 이런 거죠. 뭐 잠재력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한데 요게 약간 지시부릉. 아마 지시부릉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반항기? 반항기가 있어요. 요거 뭐랄까요? 발 바꿔 주는데도 때려야 어떤 고삐로 명령을 전달할 때 부조로 인해서 전달을 했을 때 명령을 전달했을 때 말을 안 들어. 때려야 말을 들어. 채찍을 써야 말을 들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고삐로 한번 탁 쳐가지고 너 발 바꿔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러니까 때려요. 범인이가 때려가지고 발을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시가 이제 지시불응인데 이런 것들이 말이 한번 얘는 유연성도 있잖아요. 요게 근성입니다. 요게 경주력으로 나타났을 때는 한참 뛴다라는 얘기죠. 한참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수입 트로피입니다. 지난번에 정현기수 얘기할까요? 정현기수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방에서 관리사 생활도 했대요. 그러니까 관리사 생활도 했고 나이가 29살이었었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0이겠죠. 만으로 이게 지금 한국 마세는 27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29, 2016년이니까 아마 30살로 됐을 거예요. 이런 기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 타도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유승환 기수처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내면 되는데 정현 기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K 기수 얘기했는데 요거 얘기 안 할래요. 왜냐하면 아시죠? 어린 기수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입 트로피가 51회 정현 기수고 선행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금케일한테 졌지만 따라가서도 이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7번 14번인데 여기 지금 쪼이 골망염 있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뷔전 때 저만 예상이 없어가지고 창피 당한 마필입니다. 왜 안 잡았을까요? 머리가 높아서 안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약하면은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강해지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너무 최고빗을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죠. 좀 더 두고 봐야죠. 지난번까지는 찬우가 막 안으로 기대는 걸 막 다 잡았지만 상혁이가 갑자기 가가지고 조교를 하면서 이 마필이 기대는 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조교 때는 잘 뛰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막 기댈 겁니다. 그 다음에 금화발리오스. 얘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시죠? 14마리 뛰죠. 14마리 맞죠? 14마리 뛰는데 14번째 갔는데 14번째도 13번째 말과
격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고 라스트에 날라오는데 이런 마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수입 이천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입 이천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쓰는 경주인지 아닌 경주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얘는 최장이 길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해서 가면은 라스트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수입 이친처럼 꽉 붙들고 라스트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나야 되는 그런 편성, 구미 그런 흐름을 만나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세요. 봄동이도 있고 봄동이도 뭐 발을 좀 꺾죠. 꺾는데 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은 있어요.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준 광양돌풍의 수입 트로피가 오늘 아침에 아까 정원이 얘기했는데 7배가 나온다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7배냐, 뭐 3배 나오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 말이 저도 잘 몰라요. 배당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3배가 나오면 요거는 공략 가능하죠. 7배가 나오면 더 공략이 좋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경마는 현장에서 어떤 흐름이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정은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공룡도 있는 아니죠? 그 경주가 아니죠? 예. 자 이상 7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 그냥 제가 딱 한 마리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 1번 슈퍼브로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브로드 얘는 뒷다리를 벌리고 뛰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가 탈 때 기가 막히게 탔어요. 얘는 물론 순발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좀 처졌죠. 그래도 누구죠? 현종이가 탔을 때 깡바닥에 있질 않고 이쿠야스 기수는 중위권에 따라가요. 중위권에 따라 측으로만 뛰어요. 그냥 전 구간을 1번 게이트였었나? 예, 1번 게이트였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전 구간을 내측으로 뛰는데 저는 보면서 상상을 하죠. 복귀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그렇고 실전에서는 조급하니까 이제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탁 튀어나오는데 중위권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라스트에서 무척 오겠구나. 그냥 예상을 하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올라와요. 이 중간에서부터 꾸역꾸역 제자리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종이는 전부 다 외곽으로 빼서 취입을 했고 2번 다. 그 다음에 이쿠야스 기수는 내측으로 왔다라는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원래 여러분들 철책 요 펜스에 보면은 모래가 무겁죠? 왜 무거워요? 하도 말들이 골로 다니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긁갱이로 긁어가지고 거기를 자꾸 두껍게 쌓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뭐랬죠? 제적이라 그러던가요? 용어가 있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그것도 모르겠네. 그 모래 여파인지,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뭘로 보냐면 이걸로 봐요. 뒷다리를 벌리고 뛰기 때문에 차 주질 못하니까 라스트에서 그만큼 못 올라오는 거였었고요. 자, 다음 2번 빅토리입니다. 뉴 빅토리입니다. 57kg의 부담량 중량이고 450kg, 60kg짜리 체형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C가 에이스랑 똑같은 체형이에요. 다 짧아요. 목도 짧아, 다리 짧아, 체장 짧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주폭이 그만큼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주폭이 작은 데다가 한계 주폭입니다. 한계 주폭. 주폭이 작은데 여기다가 갖다가 때려놓은 게 뭐예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그러니까 얘가 54kg를 달면 올라와요. 뭘로? 근성으로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플러스 3kg 된 게 작은 주폭에다 플러스 3kg가 엎친 데에 덮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중간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요 200m를 더 못 버텨요.
조금 더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명성제국 안으로 기대고 성신 파트너는 승군전 선행 가야 되는 말이고 자 공룡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어깨 어저께 아까 얘기했던 레이지 볼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룡을 보면은 막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 여기다 대놓고 막 장추열 기수가 두들겨 패요. 근데 얘는 보면은 앞발을 꺾어요. 앞발을 꺾는데 뒷발도 오그라들게 접었다 펴요. 오그라들게 접었다 펴요. 그러니까 한번 뛰는 거 보세요. 저 뭐죠 실전. 그러니까 뒷다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쫙 밑으로 깔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높이 들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접은 게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지를 쓰는 걸 보면은 사지가 전부 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이게 뭘로 떼요? 힘.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힘. 송암강자. 네, 이제 송암강자 뭐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물론 그 지난주에 또 저게 들어왔잖아요. 청춘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청춘열차가 세더라고요. 니코야스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종이가 또 끌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으로 기대긴 했지만 좀 잘 뛰었다는 생각인데 일단 이 송암강자가 내측으로 누구예요? 서승훈 기수가 또 어떻게 탔어요? 여기서부터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선입 중위권에 같이 따라 붙어요. 그다음에 라스트에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뭐 얘도 주폭은 좋아요. 좋은데 하나 단점이 뭐야? 느려요. 아주 슬로우 킥이에요. 슉 날아가고 슉 날아가고 아주 느려요.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승훈이가 힘 안배를 잘했느냐. 근데 초반에 이렇게 조금 몰아낸 걸 보면은 그 라스트에서 저만큼이면 죽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올라오더라 이거야. 그럼 상대를 보니까 청춘열차가 지난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게 청춘열차가 약하다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 정도입니다. 오발탄 뭐 조교 좀 약해졌죠. 고개 높은 마필이고.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얘도 보면은 채공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오랜 시간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채공. 그다음에 머리가 높아요. 앞발도 일자로 써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리듬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 운동을 아주 안 하는 마필인데 얘가 갖고 있는 게 힘이에요. 힘. 자,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가 탔죠. 박현우 기수가 탔죠.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이번 주에 이 손오공을 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기수가 누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수.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걸러서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죠. 시티즌M입니다. 임기현 기수가 탔습니다. 아마 작전 지시가 선행입니다. 선행.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임기현 기수는 선행을 하면은 라스트에서 더 쓰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고 싶다 이거예요. 바로 월요일 날부터 조교 안 나오더라고요. 이 17조에서 조교 못해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저도 이걸 예측을 하고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쯤에 출근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가 들리더라 이게입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좀 들은 얘기 때문에 건너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뭐 임기현 기수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17조에서 조교를 한 마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그날 그 시티즌M도 그 추천드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선행을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임기현 기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쫓아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좀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갔으면 안 돼요. 선행 가면 무리해서 나와요. 그날 제일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은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잡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노우 카리스마가 더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박현우 기수가 스타트가 늦었는데 여기까지 3코너까지 몰고 나왔어요. 1400을 뛰면서. 한번 보세요. 1400을 뛰면서 여기까지 무빙을 해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깡 바닥에 있습니다. 깡 바닥에. 만약에 중간에 몰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걸음이 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송암강제나 얘나 손오공이나 똑같아요. 초반에 무리하면 라스트가 없어요. 라스트 깡 바닥에 있으면요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타야 되는 말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뭐예요? 얘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을 안 빼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손오공입니다. 8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400m. 뭐, 그쵸? 이제 뭐 바람의 왕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지난주 초반이죠? 맞죠? 승환이가 목요일까지 조교하다 1월 1일 날 안 하고 나서부터 그냥 관리사가 있어요. 마무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무리를 안 하고 자시고 그런 걸 둘째 떠나서 일단 어제 목요일 날 습보하는 날도 습보를 안 했어요. 오늘도 안 했어요. 오늘도 속보 하나, 구보 하나만 탔어요. 물론 이게 월요일 날인가 한번 놔줬죠? 예, 일요일 날 한번 습보를 했네요. 일요일 날 한번 습보하고 수요일 날 한번 가볍게 간 거는 그건 뭐 의미가 없고요. 조금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막 동반 습보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의지가 조금 이상하다.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말은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왼쪽 앞다리에다가 이 습보 반델스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거든요. 놀이 반델스가 아니라 그냥 보호 차원이 아니라 스포라 그러죠. 스포. 우리가 얘기하는 10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10부. 그런 반델스입니다. 그런 반델스를 했기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직탑, 빅마운틴, 뭐 또 가능성 있는 안양 라이언 뭐 이런 마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바람의 왕자의 그 컨디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워낙 등치가 큰 마필이라 얘가 뭘 보시냐면 체중을 한번 보세요. 체중 조금 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조금 등치가 커서 이렇게 퉁퉁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조교면은 조금 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700m고요. 자, 참 그래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삼봉입니다. 삼봉.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지금 생각하기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에 박태종 기수 막 예시장 가면 막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여태까지 하던 조교 패턴에서 달라졌어요.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승분전이에요. 그럼 태종이를 태운 이유가 뭐예요? 이겨달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박태종 기수 보고 가서 지라는 얘기지 이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가 뭐 조교를 물론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우리가 뛰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없죠? 건파이터입니다. 건파이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때 그랬나요? 11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추천드린지 아실래나 모르실래나 제가 추천드렸어요. 말이
주폭이 작아요. 한 개 주폭입니다. 한 개. 얘도 420kg짜리가 주폭이 뭐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근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연성도 없어요. 얘는 유연성도 좀 부족해요. 근성 하나 갖고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뭐랑 동반습부하는데 보니까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비액티브 지난번에 백산한테 졌다라는 거. 라운볼라벤 역시 얘도 뭐죠? 송암강자, 손오공 이런 스타일의 그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냥 능력만 따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능력 갖고 여기다 대비를 시키십시오. 좀 느리고 큰 걸음이죠. 거기다가 이 마필 말씀을 드린다면서 잊어버렸네. 지금 얘가 아까 써놨는데 25주 만에 나옵니다. 25주 만에 나오는데 한 번은 출장 불량이에요. 출장 불량으로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주행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교를 무척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데 예를 들을게요. 그냥 이거는 지금 너무 머니까 10주 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보통 4주 만에 한 번씩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 쉬고 2주 훈련을 하고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마필들은. 자, 근데 이제 10주 만에 한 번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10주 만에 나오면은 4주 만에 나오는 마필에 이제 버금가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몇 주를 조교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6주입니다. 6주. 최소한 5주에서 6주를 해야 이게 이 4주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5주에서 6주를 해야죠. 그러니까 10주 만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뭔가 어딘가 질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병이 다 났어. 근데 얘가 어떤 질병은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얘가 예전에 어떤 그 경주 감각을 찾으려면 뛰려는 의지를 좀 다시 찾으려면은 5주에서 6주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5주 만에 나오는 라운벨라벤이 조교를 계속 했어요. 계속. 그거는 주행 악벽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도 했고 또 주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파서 쉰 게 아니에요. 얘는 아파서 쉰 게 아니라 그런 단점 때문에 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그렇게 제가 그때 쉰 게 9주까지 쉬었어요. 9주 동안을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안 쉬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쉬었는데 이 마필이 어떤 쉴 필요가 없었던 게 이 마필의 단점은 주행 악벽이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훈련이나 또 주행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최대한 끌어냈었는데 자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2주 쉬었어요. 예를 들자면 2주 쉬었어요. 2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5주 만에 나왔던 여기에 훈련이 일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제 4주 만에 나오는데 얘가 지금 2주 만에 쉬면은 얘가 예전에 그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2주 만에 나오고 2주 훈련을 하고 정상적인 주기면은 그러니까 25주의 훈련이 그때는 통했다라는 얘기고 25주 만에 나오면서 제가 쉬었던 9주의 훈련이 통했다라는 얘기고 이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정상 주기인데 과연 얘가 2주 훈련을 해갖고 그 감각을 다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예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체중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마필은 큰 능력이 없다. 그냥 결국 일본 건파이터가 정상이고 그 단점은 주폭이 작다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800m고요. 그렇죠? 여기 인기 1위권의 아름다운 동행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5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열심히 했어요. 원래 박우론 기수 조교는 세니까 좀 앞말인데다가 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죠. 440kg 나가는데 얘가 해봐 천적도 이겼네요. 그것도 혼합 오픈 YTMB에서 제철이가 탔을 때
이게 굉장히 생각났네요. 그 컨디션을 얼만큼 살아났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조금 컨디션이 아니었었죠. 컨디션이 아니었었는데 부산 경남 도지사협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데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 한 90%에서 95% 여기까지만, 이거만 갖고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것만 따지면 돼요. 스페셜 조이 막 끌고 다니죠. 이거 끌고 다니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면은 조건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조교 때 끌고 다니면은 실전에서 뭐요? 제어. 조교 때만큼 끌고 다닌다고 해서, 말이 끈다고 해서 다 놔줘버리면은 얘가 뭐 한 200m 뛰면, 막말로 해서 지금 몇 메타예요? 1800인데 600m 뛰면 얘는 끄는 거 다 놔줘버리면,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페로비치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잘 알고, 다이아파고 고개, 지난번에 좀 의외였죠. 고개 들고 뛰면서도 또 거기다 따라가면서도 추입이 됐다는 게 홀리데이는 그렇고요. 홀리데이 드림은 뭐 일단 뭐 장거리 검증이 좀 더 필요하고요. 체이싱 달러즈인데 요게 D가 조금 덜 들어가요.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좀 조교도 약해졌었고 라스에도 조금 탄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동행의 컨디션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1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다른 말은 안 드릴게요. 그냥 뭐 여기 지금 태양왕 뭐 이런 거, 럭키아트, 그랑블루 뭐 다 있으나 크리노핑크 컨디션 아니죠. 뭐 크게 능력은 없어요. 송암스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변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 저 34조 조교를 하면서 계속 말이 아니다,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어떤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최범민 기수가 이 말에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2차 타고 처음에 2차 왔고, 두 번째 타면서도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두 번째 때 그건 말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다. 이 조교를 그 송암스타라는 마필이 항상 어딘가 불편해 해가지고 이 습보가 없이 나옵니다. 습보 없이 조교를 하는데 최변명 기수가 두 번을 연타로 이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을, 그러면서도 기수는 못 믿죠. 사실 자기가 조교를 해봤는데 걸음도 부자연스러운데, 자, 근데 그런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진 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범현 기수는 말이 불안하니까 훈련 때 습보를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래 놓고 좀 말이 컨디션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가 되겠죠. 근데 이 임기훈 기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야, 실전에서 그냥 훈련에서 부러뜨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라는, 나는 질병이면, 그러면 훈련에서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실전에 가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 훈련도 안 해놓고 자꾸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임기훈 기수가 마음껏 두들겨 팼어요. 보시면 이제 돼요.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최범현 기수가 보여준 능력만 보여준다면 여기다가 이 훈련이 덮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최범민 기수는 안 하고 나서 이마필의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 자, 임기훈 기수는 분명히 이제 뭐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교 갖고도 됐는데 이런 조교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이마필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뭐 어차피 예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경주가 이제 축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송암스타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9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한 관계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요일 예상 끝나고 나서 뭐 그냥 정중하게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